문제를 풀면서 쉬운 문제만 틀리는 것 같아 고민인 친구들이 있죠. 단순하게 계산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꼼꼼하게 문제를 읽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문제들을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 우리 서술형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볼게요. 그리고 단원 확인평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함께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서술형 문제예요. 다음 도형은 원기둥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원기둥이 무엇인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원기둥은요, 바로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살짝 돌려서 세워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는 이런 형태로 그려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이때 위와 아래에 있는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원으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원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건 원기둥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 두 밑면이 서로 무엇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유를 써볼 수 있겠고, 또 두 밑면이 서로 합동이어야 하는데 지금 합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볼 수 있겠죠. 어떤 이유를 써라 라고 했을 때는요, 우선은 원기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아니었을 때의 이유를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아래 모양을 접으면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는지 쓰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원기둥의 전개도에 관련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접으면 원기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접었을 때 밑면이 되는 원 두 개는요, 접어서 서로 마주 봐야 하죠. 그래야 서로 평행이 될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들은 지금 원 모양이 두 개인 것은 맞지만 접었을 때 이 원 두 개가 평행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기둥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죠. 만들 수 없습니다.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보면 여기 이 옆면이요.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은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옆면과 밑면이 서로 겹쳐진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밑면을 떼다가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옆면과 밑면이 서로 겹쳐짐으로 원기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예를 들어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그림을 보고도요, 이유는 살짝 다르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밑면인 원 두 개가 서로 접었을 때 마주 보면서 평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유를 써줄 수도 있죠. 여러분의 나름의 표현으로 그 이유를 밝혀두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자, 이제 우리가 풀이 과정을 직접 적고 그 답까지 표현해주는 문제의 유형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원주율 3.1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건 원기둥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기둥의 전개도를 생각한다면 원기둥의 전개도 하나를 예를 들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원기둥의 전개도이더라. 어떤 원기둥의 전개도냐면, 자, 요렇게 생긴 원기둥의 전개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옆면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밑면의 둘레와 같고요. 이때 이 직사각형의 세로가 원기둥의 높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밑면의 둘레에다가 원기둥의 높이를 곱해서 바로 옆면의 넓이를 구할 것이다. 이걸 익혀두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전개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원기둥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경우에 바로 이 밑면의 둘레 여기에다가 누구를 원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방금 익혀두었으니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전개도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자,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밑면의 둘레에다가 한 밑면의 둘레에다가 누구를 원기둥의 높이를 곱해서 구하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는요, 원주예요. 반지름의 2배인 지름에다가 원주율, 위에서 우리 3.1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원주율 3.1. 그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밑면의 둘레죠. 여기다가 원기둥의 높이인 6을 곱해주는 거예요. 5, 20, 3.1을 곱하니 31, 여기다 6을 곱하니까 186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자, 이렇게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를 구해두세요. 전개도가 없다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가 없다. 밑면의 둘레에다가 원기둥의 높이를 곱하면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186 제곱센티미터로 해결해 줄 수 있겠네요. 풀이 과정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주어진 거를 딱 보세요. 이거 직각삼각형이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원기둥 원뿔 구에 관련한 내용으로 문제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 바로 원뿔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만든 입체 도형의 밑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원주율 3이라고 했어요. 무엇을 떠올려야 한다고요? 원뿔을 떠올려야 한다고요. 그렇다면 만들어지는 원뿔은 바로 이와 같이 생긴 원뿔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원뿔에서 밑면의 모양은 생각해 볼까요? 자, 밑면의 모양. 바로 뭐가 됩니까? 원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은 어때요? 반지름은 처음에 있었던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2cm, 높이가 5cm, 그러니까 바로 이 5cm가 밑면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풀이 과정을 써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입체 도형은 원뿔이고 이때 밑면의 반지름이 5cm이더라.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거,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렇게 표현을 해주자. 5, 5, 25, 3을 곱하니 75 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 문제의 답까지 75 제곱센티미터요 라고 표현해 두기. 이처럼 원뿔에 관련한 형태의 서술형 문제까지 해결되었습니다.